부소산성 반가사유상은 1941년 일본 사람들이 부소산 정상에 신궁을 건립하다가 발견했다. 13.3cm의 이 사유상은 상체가 잘려있긴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리고 있어 반가사유상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허리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상반신이 나신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반가사유상은 또 있다. 국보 83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균형 잡힌 몸매와 가늘고 긴 허리, 그리고 나신의 상반신이 부소산성 출토 반가사유상과 닮았다. 아스카사에 맨 처음 모셨던 미륵석상은 이 같은 반가사유상과 닮았을 것이라고 일본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아스카사 옆 천원사지. 천지천왕이 어머니 제명여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어머니의 행궁 천원궁을 사찰로 개조한 곳이다. 여기에서도 고대 익산과 관련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천원사 뒷산 유적에서 출토된 소상 조각들은 진흙을 구워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익산 제석사지에서도 소상 조각들이 나왔다. 제석천, 동물상, 악귀상 모두 제석신앙과 관련된 소상 조각들이다. 천원사와 마찬가지로 진흙을 구워 만드는 제작 기법이 같고 표현한 대상이 또한 같다. 두 사찰의 소상은 모두 제석천 신앙과 통한다. 제석천을 향해 기도를 하는 듯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도 비슷하다. 제석천 신앙은 고대 인도의 신앙이다. 불법을 수호하고 수행자를 악귀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제석천은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현장에도 몸소 나타났다고 불전은 기록하고 있다. 동물상의 눈동자를 표현한 흑백의 염료까지도 같다.それまでになかった日本ではそれまでになかった塑像という新しく作られた塑像ですから、それがですね、もし帝釈寺の塑像の作者が日本に来て、作った作品だと、こういうことが非常にあり得る想定だと思いますね。その場合にじゃあいつその人は日本に来たかと言いますと、それはやはり663年に日本と百済の軍隊が負けて、百済の王族や役人がたくさん日本に来ますが、その時に一緒に来た。 천원사에서는 백제 유민들과 함께 들어온 소상 기법뿐만 아니라 전도 발굴됐다. 전은 진흙을 구워 점토판으로 찍어낸 일종의 벽돌로 그 제작 기법이 소상과 매우 유사하다. 파편을 모아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부처님, 그리고 양쪽에 협시보살이 나타난다. 이것은 奈良県飛鳥村の川原寺の裏山遺跡というところから出土した戦仏の破片です。で、中にはこう全体で1000点余り出土しておりますが、中では約10点文字を彫り込んだものがあります。で、ここにありますように阿弥陀、あるいは釈六というようなこういうものは遺物は焼成前、すなわち焼く前にヘラで文字を彫り込んで焼いてあります。 뒷면에 아미타라고 새겨진 전도 나왔지만 성륵이라고 쓰여진 것도 있다. 성륵은 석가와 미륵이라는 뜻이겠지만 미륵을 성륵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을 표현한 것일까? 그 의자상을 하고 있는 전불은 아마도 그 성럭이 아니라고 미륵상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미륵상은 아마도 신라의 그 현재 남아 있는 사마령 미륵세존 그러한 계통들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사마령 미륵세존은 백제 미륵 상들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국시대 불상이 이러한 전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유물 가운데 삼화령에서 출토된 본존 부처님은 의자에 앉아 있다. 6세기 중반 중국의 북제 북주 시대로부터 수당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륵열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삼화령에서 출토된 신라의 의좌형 미륵 3존도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됐다. 천원사의 전불도 의좌형 미륵 3존이다. 그런데 미륵 도량의 대가람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지금까지 미륵불의 파편이라고 추정할 만한 조각 하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미륵사지에서는 아스카에 전파된 유물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석인상이다. 석인상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미륵사 서탑의 주변에 있는 것으로 봐 미륵신앙과 관련된 조형물임에 틀림없다. 석인상은 그동안 3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5월 석축 해체 과정에서 하나가 더 나왔다. 그래서 4개의 석인상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石人とですね飛鳥の猿石と共通点を一生懸命探そうと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でその後いろんな環太平洋のいろんなところへ行って、石人に会いましたがですね、その源流と考えられるのはやはり韓国の弥勒寺のもの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그런데 석인상은 아스카에도 있다. 천지천왕의 외할머니 묘 앞에 있는 석상 4개. 일본에서는 원숭이 돌이라고 부른다. 익산과 아스카의 화강암 조형물은 거의 쌍둥이다. 먼저 재질이 화강암이라는 점. 다만 익산의 석인상은 마모가 심하고 아스카의 것은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있다는 차이밖에 없다. 이것은 두 지역의 화강암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조형물의 높이는 거의 90cm 정도고 양손은 가슴에 대고 있다. 그리고 아스카와 익산의 화강암 조형물 모두 7세기 중엽에 제작됐다. 弥勒寺の文化がそのまま飛鳥に伝わってきても矛盾がないようなものだったと思います。ただ残念なことには弥勒寺のいろんなものがですね他のものが飛鳥に伝わってくれればいいんですがね、石刀の文化とかいろんなものが日本には伝わってきていませんので若干のためらいがあります。けれど共通性はすごく強く感じられますね。 미륵사의 문화는 아스카뿐만 아니라 오츠 지역으로까지 전파된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시가현의 오츠. 오츠는 한때 일본의 수도였다. ここ滋賀県近江の国は、天智天皇が都大津京を造営した土地であります。でここは、6世紀の早い段階から渡来人たちが多く住んでまして、先進的な文化の地域でもあったところです。 오츠는
일찍부터 백제인들이 터전을 이루며 살던 지역이다. 백제 문화가 이식되면서 사찰이 들어서고 백제인의 촌락이 곳곳에 만들어진다. 호수의 동쪽은 주로 백제인들이 토목, 건축, 관계 농업의 분야에서 당시에 첨단 기술을 들여와 선진 문화를 일궈낸 땅이다. 아직도 이곳에는 백제기가 창건한 사찰이 많이 남아있다. 사찰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찰이 건립됐다는 것은 이 지역에 각 분야의 기술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뜻한다. 가장 오래된 사찰 가운데 하나가 백제사다. 606년 창건된 백제사. 한때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드넓은 경내에 탕역과 승방, 독서당, 대문 등 수백 개의 집체가 있었던 백제사. 16세기 네덜란드 선교사 루이스 프루이스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극찬한 사찰이다. 이 사찰의 귀중한 유물 가운데 하나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다. 돌로 만든 반가사유상은 금동제 반가사유상을 복제한 불상이다. 일본의 전국시대 1572년 4월 오다 노부나가 군대의 방화와 약탈로 백제사의 모든 건물이 불타 없어지고 귀중한 보물은 모두 가져갔다. 지금 남아있는 본당은 에도 시대에 다시 재건한 것이다. この弥勒様はある木造の古めかしい仏様の体の中に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そうすると兵士たちの目からそらされた形になって全山焼き討ちを食らった時に土中に埋ま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発見されたのは土中から出たのは日本の暦で言いますと大正の2年と言われておりまして、およそ95、6年前ということになって今日まで残ったということが推定されるわけでございます。 현재 반가사유상은 도금이 벗겨진 것도 있고 불에 탄 흔적도 남아있다. 학자들은 반가사유상의 제작 연대를 7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이 반가사유상은 백제 멸망과 함께 유민들이 고향에서 가져왔거나 아니면 이곳에 정착한 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사는 지난 5월 일본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백제 도레인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가 백제사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사건 등 일본의 정치사와 종교사를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제사가 있는 비파오 동쪽은 5, 6세기는 물론이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백제인들이 계속 들어왔다.西暦663年に、百済が白村江の戦いで滅びる日本軍も援軍として送ったけれども、滅びたんですがその時の百済の難民たちがたくさん日本へ移住してくるんですけども天智天皇の指示によってですね、この地域にもその難民たちが多く住んだ土地でもあるわけです。 천지는 수많은 백제 남녀 유민을 왜 시가현으로 오게 했을까? 그것은 백강전투 패전 때 격감된 인구를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였다. 수도 건설에 많은 인구가 필요했고 인구도 결국 국력이기 때문이었다. 웅변 수도 건설 계획을 꿈꾸고 있었던 천지 천왕에게 백제 유민들의 선진 기술과 문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백제 유민들을 시가현으로 들어오게 했다. 천지는 많은 백제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들어와 오츠궁을 건설했다.
지금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지만 당시 이곳은 백제인들의 선진 문물이 집약된 곳이었다. 이 같은 백제인들의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천지는 수도 건설의 첫 작업으로 궁궐을 건설한다. 일본의 천지천왕은 도읍을 아스카에서 시가현으로 옮깁니다. 백강전투 패전 이후 약화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백제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츠를 도읍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츠군과 국가사찰인 숭복사의 배치입니다. 무왕을 흠모해온 천지천왕은 익산 왕궁의 서북쪽에 미륵사가 배치된 것을 모방해서 오츠궁 서북쪽에 미륵도량 숭복사를 창건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익산 왕궁리 유적 서북쪽에 미륵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본따 오츠궁 서북쪽에 숭복사를 창건한다. 숭복사는 오츠 천도 다음해인 668년 천지 천황의 명령으로 건립된 국가사찰이다. 숭복사는 역대 천황을 비롯한 최고 권력자가 미륵 법회에 참여했던 국가의 최고 미륵 도량이었다. 日本ではですね、弥勒信仰が急に発展するのは天智天皇の時からであります。で、なぜ急にですね、発展をするのかというと、どうも百済との関係が無視でき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です。この崇福寺は弥勒を本尊とする最初のお寺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ありますが。 백제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천지 때 대규모의 백제 유민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미륵 신앙도 함께 이곳 오치에 이식됐다는 뜻이다. 숭복사의 미륵상도 두고 온 백제의 미륵상을 그대로 모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平安時代の不総略記という記録、歴史書によりますと、当初から弥勒堂には弥勒堂の金堂にはですね、弥勒三尊という仏さんが作られた、祀られていたと。そしてその最も中心的な仏さんの大きさは上六仏といいまして、約5メートル近い大きさの仏さんであったと、そう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